이제는 취준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역량인데 사실 많이 역량이 나와 있긴 한데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역량은 무엇인지와 왜 그런지 그걸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볼게요. 음, 필요 역량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음, 번째는 이제 통계적 역량부터 말씀을 드리고 음, 싶습니다. 어, 공정기술 엔지니어로서 이제 공정을 진행하면서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 공정이 잘 진행되도록 어떤 스테이터스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조건을 셋업하는 게 이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역할인데요. 문제는 이 데이터 트렌드를 처음 봤을 때는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뭐가 좋은 방향인지 이것조차 알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혹은 더 좋아지는 방향인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통계적 역량이 좀 필요한 건데요. 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적절한 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의 어떤 그 종류와 형태에 따라서 이 가설이 옳은지 틀린지 검정하기 위해서 또 적당한 검정 방법을 디자인하고 그다음 실제로 평가를 진행을 해서 결론이 처음 세운 가설이 어떤 적절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이런 판단하는 방법을 좀 잘 익혀둔다면 공정 엔지니어로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 이제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통계 관련 자격증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그다음에 그 쿼리 같은 것 쪽을 이제 좀 다루는 SQLD, 그다음에 이제 국가공인 어떤 그 통계 자격증이죠. ADSP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면접에서 이제 좀 상당한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 엔지니어 업무가 그 어떤 통계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 1순위 자격증이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통계 관련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는 엔지니어 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다 통계 관련 자격증 준비하시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네. 현업에서도 통계 쪽은 일을 하면서 부족함을 느껴서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사 음, 자체적으로 어떤 통계 역량 인증제 이런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음, 계속 그 통계 공부를 하도록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음. 중요한 파트인 것 같습니다. 품질 경영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사실 저는 품질 경영 기사를 공부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 보면은 그 품질 경영 기사 이런 거를 취득을 해서 들어오시는 네.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시 이런 것도 비슷한 종류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입사를 할 때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능력이 음. 있습니다. 어필을 할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님 생각에 멘토님이 만약에 평가자라고 한다면 네네. 보통 이제 본인 전공 기사 자격증 하나씩 따오잖아요. 네네.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통계 관련된 자격증 취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어, 개인적으로는 네. 통계 관련 자격증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본인 전공과 관련된 어떤 그 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어떤 그 성실함 이런 거를 보여주는 척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공부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성취를 이뤘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어떤 그런 성실함 이런 거에 대한 지표는 되지만 실제로 이게 직무에 와서 쓰일지 안 쓰일지는 뭐 해당 공정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음, 통계와 관련된 자격증은 그게 이제 비록 좀 그레이드가 로우 그레이드라더라도 실제로 현업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음. 현업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많이 취득하시는 게 산업안전, 음,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네. 그 산업안전기사 뭐 그 위험물. 위험물 안전기사 네. 이런 그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은 네. 음, 회사 자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공정기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그 네. 안전기사가 필요한 직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직무 중에
환경안전이라고 하는 직무에서는 이 공정기술 엔지니어들이 현업에서 안전을 다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어떤 뭐 케미컬, 뭐 톡식 가스들, 그다음에 뭐 고전압의 전기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뭔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환경안전 직무가 이제 항상 팹을 서포트를 하는데 이런 음, 직무에 지원을 하시는 경우라면 아주 도움이 되는 필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예, 통계다. 그렇습니다. 응용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툴 핸들링? 이거는 뭘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툴 핸들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앞서 이제 그 통계에서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은 주로 반도체 생산 장비 혹은 측정 장비에서 데이터가 게더링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저희 엔지니어들이 보기 편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고 이제 장비에서 습득을 하기 편하도록 장비 친화적이기 때문에 좀 사람이 알아보기는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지니어가 활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좀 전처리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그 전처리로 원하는 데이터들을 어떤 원하는 형태로 끌어오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툴 활용 능력이 되겠죠. 음. 기본적으로 뭐 엑셀 같은 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스팟파이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직군의 어떤 그런 전문가분들이 아니더라도 현업에서 파이썬이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뭐 SQL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기술적으로 엄청 대단한 능력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엔지니어가 자기가 쓸 데이터 정도는 직접 뽑아낼 수 있어야 좀 좋은 엔지니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툴을 다뤄두는 능력을 키워두신다면 입사 면접에서도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단에 있어서의 이런 통계를 뽑아내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이 데이터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가공 업무를 거쳐야 된다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거를 어차피 회사 들어가면 교육은 하겠네요. 그죠? 네, 공부를 굉장히 하려면. 많은 또 교육 기회가 있고, 음, 교육 과정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 오셔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죠. 근데 미리 해갖고 오면 이해도가 빠르니까. 네, 아, 진짜 완전 다 데이터네요, 그냥. 맞습니다. 음, 보통 그냥 뭐 전기, 전자, 화학 막 반도체 막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초 툴들이 필요하구나. 네네. 근데 최근에 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사실 뭐 전기전자 이런 쪽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네, 기계과나 화공과 이런 출신 엔지니어 분들을 보더라도 학교에서 이제 뭐 실험 과목 같은 거 수강하시면서 그 네, 실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매틀랩이나 뭐 그런 기본적인 툴들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코딩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타입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음.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회사에서 어떤 1인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 역량이 되니까. 네. 아이고, 그렇군요. 세 번째는 의사소통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이 점점 이제 발달하고 있죠. 반도체 관련된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 과정에서 챙겨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제품의 어떤 그 생산이 불가능해졌는데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는 곳이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행한 평가 결과를 이게 혼자서 뭐 잘 됐다, 아니다 결정을 지을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공정을 셋업을 하더라도 이게 다른 공정에 가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랑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근거를 들어서 피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를 하나를 내어주면 또 하나를 또 취득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반도체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 같이 협업하는 엔지니어들이 꼭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의사소통 역량에는 그래서 외국어에 대한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입사를 할 때 물론 대부분의 그 채용 그 조건에 어학 능력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입사를 위한 어학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실무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한 결과를 서로 이제 뭐 공유를 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어학 능력은 최근에는 좀 필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네네. 저게 뭐 의사소통이 야 도와주렴 알겠다 도와주겠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뭐 서로 막 갈등 관계를 막 조절하는 그런 겁니까? 어, 일단 둘다 후자에 있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후자죠. 왜냐하면 네, 뭐, 반도체 제품이 이제 칩메이커에서 혼자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설비사들, 네. 그 이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음, 장비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미국,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 이런 데에서 음, 온 엔지니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대화를 할 때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고, 어, 그 과정에서 이거는 칩메이커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혹은 음, 장비사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제 갈등 관계가 벌어졌을 때 이거를 문제의 원인을 이제 정확히 찾고 그다음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액션 아이템을 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학 능력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어학 능력을 같이 첨부를 해뒀습니다. 그러면은 그 같은 공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공정 간에 있어서 이렇게 아니면은 뭐 공정과 설비 간에 뭐 공정과 평분 간에 뭐 이런 거에 있어서의 갈등은 없나요? 물론 음, 있죠. 특히 이제 네, 각 공정 간에 네,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네, 그 뭐 포토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이 이제 패터닝을 하고 나서 실제로 패터닝 된 대로 이걸 이제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포토 공정 다음에는 꼭 대부분 그 애칭 공정이 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칭을 하고 나서 결과가 이제 잘 나오면 다행인데 네, 잘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네, 뭐 엣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거는 포토에서 패터닝을 잘못해서 잘못 나왔다. 음, 이제 포토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는 잘했는데 엣지 음, 엔지니어들이 시각을 잘못했다. 뭐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네, 우리는 잘했다. 이거는 네, 뭐 다른 공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런 네,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네, 이제 뭐 그래도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 뭐 문제가 심해지는 경우는 없고 그 갈등 과정에서 음. 잘 서로 이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공계분들 특히 엔지니어분들 의사소통 얘기할 땐 이게 협업에서 의사소통이 발생하는 건데 이 협업이 되게 해피한 환경의 협업이 아니라 공정이라는 게 딱 자를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결국엔 요거 잘하는 거. 근거를 음. 들어서 설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그래서 능력이 저는 필요하죠. 신입생분들한테 의사소통 능력을 얘기하라고 할 때 객관적인 증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떠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괜찮나요? 네네네. 특히 이제 근거를 만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네. 그 이야기의 어떤 기승전결이 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고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가 뭐고 또 그 근거에 대한 어떤 또 추가적인 백데이터가 필요하면 그것까지 가지고 와서 어떤 그 내 의견을 피력을 할 때 이제 이야기에 음, 잘 그 큰 기승전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요게 어, 사실 그 이공계열 출신 분들은 네. 이걸 잘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좀 그 숫자랑 익숙한 분들이고 네. 말을 잘하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음, 입사를 하셔서 만약에 네. 그런 이제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기거나 음, 뭐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음, 좀 그
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아무래도 좀 상황을 겪어보면서, 음.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역량은 통계적 역량과 툴 핸들링과 의사소통. 네, 요거에 대해 좀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네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어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